들어볼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프로에서 민법 과목을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문 첫 강의인데요. 이 교재는 입문하고 그 다음에 본 교재 나오면 강의 노트를 겸해서 본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수 제작한 교재입니다. 병행을 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민법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목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 요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민법이라고 됐습니다. 민법. 위에다가 과목의 개념만 하나만 써보세요. 과목의 개념. 민법 개념이요.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민법을 공부를 하시니까 과목의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법, 뭐를 민법이라고 그러냐면 사인 간에 권리 의무를, 사인입니다.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이렇게 민법을 정의를 합니다. 밑줄 군데가 세 군데네요. 그죠? 먼저 첫째는 사인간입니다. 개인하고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죠. 분쟁. 권리 의무에 관해서 서로 분쟁이 정했을 때 그거를 규율하는 무슨 법?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가장 일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 분야가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실체법 옆에다 실체법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럴까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하고 정반대죠? 절차법이 아니에요. 민법은 실체법이지 절차법이 아니에요. 민사소송법 그거는 절차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절차. 근데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입니다. 요거에 포인트 두시고 논쟁거리가 되는 거는 사인 간의 문제. 사인 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제 여동생이요. 임대를 놨습니다. 건물 임대를 줬어요. 새 놓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 네, 좋습니다. 새 얻은 사람을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임차인. 동부 이촌동에다 새를 놨는데 이 계약 기간을 1년 계약을 했어요. 몇 년 계약을요? 1년 임대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요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계약서에 쓰면서 월세 얼마 받죠, 그죠? 월세 얼마 받고 계약 기간을 얼마로? 1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이렇게 1년 계약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 주택에서 얼마 동안 살 수 있어요, 임차인이? 1년이요, 2년이요?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계약서상으로는 몇 년 계약이에요? 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이죠. 1년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쌍방간에 뭐예요? 쌍방간에 약속이나 합의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민법의 제일 중요한 출발은 약속입니다. 그래, 거기다 하나 쓰세요. 이 권리 의무의 분쟁은 왜 생긴 거예요? 이거 분쟁이 생긴 기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한 거 위반한 거예요.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어느 일방 쪽에서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 위반. 왜 약속해놓고 그걸 어기냐 이거죠. 약속해놓고. 그죠?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른 말로요?
여기서 끄집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이 약속이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을 어긴 거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컨대 모 연예인이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기획사하고. 탤런트가 아니면 영화배우가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럼 전속 계약을 하죠. 그런데 얘가 이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하고 또 접촉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이중계약입니다. 그럼 원래 기획사하고 먼저 선 계약을 했죠. 그럼 그 기획사 쪽에서 그 탤런트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 이게 이거죠. 권리 의무는 이 분쟁이 터진 근본 이유는 이겁니다. 그죠? 뭐 위반이에요? 약속 위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약속 위반을 다른 말로 뭐 위반이요?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하면 서로 간에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서로 간에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맞아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생겨요. 계약을 하면. 신뢰가 생기죠? 계약을 하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임차인한테 무슨 권리가 생겨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요. 이 계약을 했어요. 임대 계약 몇 년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죠. 그럼 임차인한테 어떤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세 개만 한번 해보세요. 세 개만 한번 써볼게요. 임차인한테 얻는 권리, 임차인이 얻는 권리. 임대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세입자가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집을 뭐 할 수 있어요? 저 집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쓰라고 준 거죠. 쓰라고. 그냥 줬어요. 여기다 세 주고요. 일로 세 주고 얘는 뭐 주고? 사용권 주고. 이게 임대차예요. 얘는 일로 뭘 줘요? 세 주죠. 세 줍니다. 세를 뭐라고 그래요? 차임이라고 그래요. 차임. 세, 월세. 세를 줍니다. 그럼 이쪽에서 주인은 일로 뭘 줘? 일로. 그냥 줘요? 사용권 줘요? 집 사용권을 줘. 집을 사용해라 라고 뭘 줘요? 사용권을 줍니다. 내가 사용권 줄게. 너 월세 줘. 그죠? 이걸 서로 교환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세입자가 이 집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이 빌라든 아파트든 이 집의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공짜로 얻었어요? 차임을 지급했어요? 차임을 지급을 했죠. 그럼 대가 없이 얻은 거예요? 대가를 넣고요? 대가를 주고 집 사용권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걸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유상. 대가를 주고 얻으면 유상. 공짜로 얻으면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여러분 강의 듣는 거는 무상, 유상? 아, 유상입니다. 그죠? 유상계약. 우리가 음식점 가서 음식 시키는 것도 유상입니다. 그죠? 예, 노숙자분들은 무상이에요. 그죠? 그냥 무료급식하죠? 그건 무상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점 가서 우리가 뭐를 얻는 거는 뭐다?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그래서 대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걸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임차인은 권리를 얻었어요. 그죠? 이 집을 뭐 할 수 있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얻으려고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뭐가 생겨요? 사용권이 생깁니다. 사용권.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세입자가 누리는 권리. 또 두 번째 임차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점유합니다. 이 집 점유하는 거 맞죠? 예, 자기가 집 사용하면서 사용권 속에 점유도 들어가죠. 예. 임차인이 여기다가 비용을 지출했으면, 뭘 지출했으면? 비용. 예컨대 여기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건물이 노후하면 그대로 두면 망가지죠. 쓰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임차인이 뭘 지출해요? 비용을 지출해서 어떻게 해요? 비용 지출해서 수선을 해요. 수선을. 그럼 누구 집 수선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요? 남 집을? 남의 집을 임차인이 수선한 거예요. 비용 지출해서 뭐를 하게 돼요? 수선하죠. 예, 비용을 지출해서 뭐를 하게 됐어요? 수선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리비라고 그래요. 무슨 비? 수리비. 수리비를 지출했어요. 수리비를. 그럼 세입자가 누구 집을 고쳐준 거예요? 남의 집을, 주인 집을 고쳐준 거예요. 이거. 그죠?
화장실을 고쳤다, 베란다를 넓혔다. 이게 다 뭐예요? 수리비야, 수리비. 그럼 이 임차인이 계약 끝났을 때 이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 이 돈 내가 당신 집 고쳤으니까 돌려달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용 뭐 해달라? 상환. 비용 상환해라 이거죠. 비용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상환 청구권. 같이 해보세요. 비용을 뭐 해달라? 상환해라. 왜? 내가 당신 집을 수리했으니까. 요걸 무슨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이 생겼어. 청구권이 뭐예요? 청구하는 거지. 달라고요. 그죠? 화장실 고친 비용이 내가 이게 300만 원이다. 화장실 수리비. 화장실 무슨 비? 수선비. 화장실 수선비 얼마를? 300만 원. 그걸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이라는 거죠, 이게. 같이 해보세요. 무슨 권? 청구권입니다. 돌려주셔. 그걸 무슨 상환 청구권? 비용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이라는 거.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안 주면 그럼 주인이 주면 줘야죠 이거. 근데 계약 끝나는데 주인이 안 줘. 안 빼줘요 저 돈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소송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줄 때까지 이 300만 원을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를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거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 돈 줄 때까지 뭐 한다? 버틴다. 이제 뭐 할 수 있다? 버티기 한다. 버티기. 300만 원 나올 때까지 뭐 한다? 유치한다. 건물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권리가 생겼어요? 유치권이 생겼어요. 이 300만 원 나올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이 집을 돌려받으려면, 제 여동생이 이 집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을 세입자한테서 돌려받으려면, 그리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3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줘야만 이걸 돌려받는 거죠. 안 주면, 그래도 안 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송 가는 거예요. 소송 가는 거예요. 그게 민법이야. 누구하고 누구 간에? 개인 간에. 그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라고는 누구 간에? 사인 간에. 뭐에 관해서? 권리 의무의 분쟁이 생겨서 그거를 규율하는 법. 이 민법으로 이제 해결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임대차라고 하는 장이 따로 있어요. 임대차라고 하는 장에 가면 서로 간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분석을 해 들어가는데 민법 총칙은 포괄 규정이에요. 포괄적으로 서론을 잡아놓은 게 총칙이에요. 그게 무슨 총칙? 민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제목만 한번 써보세요. 무슨 총칙? 총칙. 이거는 총괄 규정이다. 무슨 규정?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그 총칙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총괄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물권법하고 계약법이 있어요.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일명 채권법이라고 그래요. 일명 채권법. 총칙편, 총괄 규정. 이번은 구체적인 거예요. 세부 규정. 물권법, 그 다음에 뭐? 계약법. 계약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채권법이에요. 이게 약속에 관한 거예요. 약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 이렇게 4개 장으로 돼 있어요. 4개로. 4개 장으로 민법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임대차에 관한 거는 이 채권법에 들어있어요. 임대차는 매매나 집을 사고 파는 걸 매매, 그렇죠? 매매. 그다음 세를 얻는 거 임대차.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채권법, 계약법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계약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임대차에 관한 거
임차인하고 주인하고 분쟁거리는 이걸로 해결하면 돼요. 민법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뭐 할 권리? 사용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이 계약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용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지출한 거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안 주면, 주인이 안 주면 뭐 한다? 유치권으로 버틴다. 이거 버티는 거죠. 세 번째요. 세 번째, 임차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죠? 임대인은 집을 왜 빌려줬어요? 내 집을 왜 저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1년 동안이나? 뭐 받으려고? 이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월세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세입자가 뭐를 밀리게 되면? 차임을 밀리게 되면 주인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 왜요? 뭐 위반이야 지금? 약속 위반이죠. 약속 위반이니까 차임 밀리면 해지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 그거? 임대인이. 임대인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권이 있어요. 계약 해지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해지하는 거하고 뭐 받는 거예요? 차임 청구권이요. 무슨 청구? 차임 내놔, 월세 내놔, 빨리. 월세 달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임대인한테는. 뭐 받는 거? 차임 달라. 월세, 월세. 차임 청구권. 같이 해보세요. 무슨 청구권? 차임 청구권. 그 다음 계약 뭐 하는 거? 해지권. 계약 해지권. 근데 법에는 계약 해지를 몇 달 밀려야 해지할 수 있어요? 3개월이요? 2달이요? 예, 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계약 해지는 2달입니다. 2달. 세입자가 2달을 밀려야. 2달을 뭐라고 그래요? 이기라고 그래요. 이 기를 뭐 하면? 연체시키게 되면, 이 기를 뭐 하게 되면? 연체시에. 이 기를 연체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생겨요. 임대인한테. 이기입니다. 이기. 근데 방금 전에 3기라고 하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있죠. 그 우리의 실무에 가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가 많아요? 3기가 많아요. 어째 그런 일이? 법에는 2기거든요. 법에는 몇 기 연체하면? 2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버리고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제 친구가 보니까요. 제 친구가 세를 놓았어요. 근데 세입자 중에도 고약한 세입자가 있어요. 그죠? 보증금은 좁게 놓고요. 이 친구,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좋다. 1번. 뭐는 적어요? 보증금은 적고 뭐는 많고 월세는 많아요. 1번. 2번은요. 보증금 많고 월세는 조금 적게 받는다. 어느 게 나아요? 2번. 많다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일반적인 평균 라인보다 첫 번째는 보증금은 적은데 뭐가 많아요? 월세가 만약에 300인데 이 친구는 500을 받아요. 뭐가 적으니까? 임대인 입장에도 어떤 게 나아요? 보증금 적은 거보다 뭐가 많으면? 월세가 많으면 월세 수익이 크죠? 그거 임대인 입장이 일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요즘 전세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반전세로 바뀌는 게 이거죠. 전세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월세 많은 게 낫다는 거죠. 그래, 이 친구가 이걸 노리고 월세 많게 계약을 했어요. 뭐는 낮춰버리고요. 보증금은 낮춰버리고 월세를 크게 받았어요. 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월세가 밀려버렸어요.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다 보증금에서 까내가죠. 임대인이. 그죠? 까내가죠. 근데 보증금이 적잖아요. 그죠? 그럼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야 되는데 더 까나갈 게 없죠? 여기서 질문이요. 계약기간 얼마예요? 그럼 1년도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이 다 까져버렸어. 월세에서. 월세가 밀려가지고요. 가게가 안 되거나 이러면 밀려버리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도 이 세입자를 해지해가지고 내칠 수 있나요, 없나요? 1년이 안 됐거든요. 계약은 몇 년이에요? 1년이거든요. 근데 그 1년도 채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체납을 해가지고 월세를 밀려가지고 보증금이 다 잠식돼 버렸어요. 자, 임대인 입장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몇 기 연체하면? 2기를 연체하면 법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임대인한테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문제는 이제 해지를 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는 뭐를 못 내는구나. 월세 밀리는 세입자요. 그죠? 판단됐어요. 한 5개월이나 줬는데도 못 내요. 5개월이 밀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이 지금 5개월을 밀렸잖아요. 5개월을 밀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보낸다는 내용 증명을 아직 안 보냈어요. 그럼 임대계약은 종료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종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해지를 한다. 임대계약을 뭐 한다? 해지한다는 뭐를? 내용 증명을 보내줘야죠. 그죠?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계약이 해지가 돼서 종료가 됩니다. 몇 개월 밀렸어도요? 5개월이 밀렸어도 5개월이 밀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주인이 뭐를 안 했어요, 지금? 계약 해지한다. 뭐를 안 한다? 계약 해지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돼요.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5개월이 밀렸어도 아직 뭐를 안 해줬어요?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안 보냈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의 핵심은 뭐예요? 해지한다는 거예요. 해지한다. 계약 그 내용 증명에다 그걸 쓰는 거죠. 본인은 귀측과 체결한 임대 계약을 귀측의 차임 5기 연체로 뭐 합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합니다. 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증명을 보내드렸어야죠. 그죠?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해지가 돼서 종료가 됩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났어도 뭘 안 보내면 해지한다는 걸 통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종료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맞습니다. 그죠? 예, 이거 맞습니다. 제 친구가 그 세입자를 10개월을 뒀어요. 10개월을. 월세 다 밀렸죠?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개월째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해지가 된 거죠? 예, 10개월 됐을 때 해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세입자가 해지가 되면 세입자는 그럼 이 세입자는 저쪽에서 무슨 통보가 왔어요, 지금요? 계약 뭐 한다고요? 해지한다고 하는 통보가 왔죠, 내용 증명으로? 오면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죠? 근데 보통 좋은 세입자는 해지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짐 싸가서 나가줘요. 그죠? 예, 이게 보통 세입자입니다. 근데 고약한 세입자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렇죠? 배째라 이러면서. 시설은 그대로 두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세입자가. 예.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터진 건 뭐 때문에 이게? 예, 왜? 차임을 밀렸기 때문입니다. 밀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보증금을요 적게 받았다는 거죠. 보증금을 적게 받으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월세를 많이 받으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사용권 없는데요. 왜? 해지가 됐으니까.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됐죠? 예, 사용권 없습니다. 없는데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럼 내보내려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집 소유는 누가 해요? 집 소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는? 이 집 소유는 누가요? 임대인이 하죠? 근데 임차인이 지금 집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없어요? 해지가 됐으니까 사용권 없죠? 없는데 임차인이 뭐 하고 있어, 집을? 점유하고 있죠. 그럼 집주인이 이 집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물권입니다, 물권. 소유권이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저당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물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물권을. 세입자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쥐고 있죠. 그런데 세입자는 집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이 박탈됐어요? 박탈됐어요. 계약 해지가 돼서. 그죠? 그때 소유자가 이 세입자 보고 뭐 하라고 그래?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도소송이라는 거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죠? 명도소송을 해요. 소유권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집 명도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죠? 그게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법에서. 명도소송이라는 거를. 무슨 소송?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환소송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송? 반환소송이라고 그래요. 반환소송. 누가 혀는 거예요? 누가? 소유주가. 소유주가. 누구한테요?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차임 연체에서 끝났죠. 끝난 임차인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거꾸로 그러면 계약이 안 끝났으면 이 사람이 명도소송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소유주가 이 사람이 계약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됐을 때는 무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을. 그래서 제 친구가 명도소송을 넣습니다. 근데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그죠? 그럼 바로 끝나죠? 바로 안 끝나요. 그죠?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 세입자한테 명도소송을 넣습니다. 누가요? 소유주가. 소유주가 이제 이 세입자였던 사람. 이제 세입자가 아니죠? 세입자예요? 세입자 아니에요? 아니죠. 권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거는 권한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사용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집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죠?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문을 잠궈놓고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문 잠궈놓고 행방불명 돼.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케이요? 예. 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받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명도소송을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명도소송이라는 거는 이 집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비워달라는 거죠. 그럼 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 집 비우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비우는 걸로 끝나요? 안 되죠. 비우는 거에다가 뭐까지 얘한테 걸어야 돼요? 사용료. 얘가 점유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적어도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럼 적어도 6개월 이상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세가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제 친구인 임대인은 명도소송에다가 뭐까지 걸어야 돼요?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 그 소송을 2개를 걸 수 있어요. 야, 명도해라. 이거 비워라. 명도해라. 또 하나는 뭐? 6개월간. 네가 6개월간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 민법에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이 친구한테 걸죠? 걸었습니다. 그죠?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법관이 양쪽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해요. 그죠? 피고 을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원고 갑에게 금 얼마를 손해배상해라 라고 판결을 하죠? 그랬더니 을이요? 그럼 갑은 이긴 거 아니야? 임대인이 이겼죠? 그죠? 문제는요? 얘가 돈이 한 푼이 없어. 빈털털이에요. 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럼 소송에서 이겼죠? 이겼어도 뭐예요? 예,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당한 거예요. 완벽하게 당한 거죠. 그죠?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판결은 이겼죠? 이겼는데 뭐야?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판결문이. 예, 이게 이 고약한 세입자 만나면 이런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월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맹점이. 이걸 그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려를.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제 친구 사례를 제가 미리 말씀을 하나 드렸고, 두 번째는 이 계약 1년입니다. 제 여동생 문제요. 계약 1년 했죠? 그죠? 이때 주인이 1년 지났습니다. 보니까 세입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건물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들락거리고, 특히 원룸 같은 거 대학생들 특히 그래요. 그죠? 예. 친구들만 엄청 오고 술병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예, 건물 금방 망가집니다. 예, 원룸. 그래서 1년 되는 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옳다커니 얘 어떻게 해라? 비워달라 라고 명도소송을 했어요. 임차인은 계속 사용할, 집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계약 1년 했죠? 그죠? 근데 법에는 계약은 1년을 했어도 누구한테는요? 임차인한테는 몇 년을요? 2년을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 무슨 법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무슨 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몇 년 계약했어도요? 1년 임대 계약했어도 1년 임대 계약 시에 누구한테는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거나 또는 1년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계약 몇 년 해놓고도요? 1년 계약을 해놓고도 누구한테만 있어요 이게요? 임차인, 세입자만 이게 보장이 돼요. 세입자 우대하는 거, 세입자 우대. 세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약자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몇 년을요? 2년을 살아도 되고 아니면 몇 년을?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인이 1년 만에 1년 지나고 나서 세입자 보고 뭐 하라고요? 집 명도하라 라고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져요, 이겨요? 얘가 몇 년 만에 집 나가라는 거예요? 1년 만에 집 비우라고 그랬죠? 그럼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몇 년 주장해서? 2년 주장하면 되잖아요. 예, 이게 이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호간에 개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전에, 우리 민사법전에 규정을 해놨어요. 민사법전. 권리 의무를 어디다 규정해놨어요? 법전에다가. 법전에다가 이걸 규정을 해놨어요. 그 법전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조문별로 파악해 나가는 게 우리 민법입니다. 근데 그 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인 간에. 그죠? 뭐에 관해서? 권리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법전이 규정한 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본 구조가 골격이 잡혔어요. 분쟁인데 그 분쟁을 뭘로 가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법전에 있는 거 가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탐구 대상이 뭐예요? 법전입니다. 그 법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전이, 민법의 법전 내용이 약 1100개 정도 돼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약 1100개입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양 몇 개? 1100개 정도 돼요. 이거를 우리가 1년 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양도 질도 요 세 가지가 다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전이 다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장 쉽고 간결하게 제가 제일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사례로 여러분한테 접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사례로. 법전을 읽으면 이게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사례로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이걸로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간결하게 풀어드리는데 여러분한테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게 내년 시험 볼 때 행운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첫 출발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민법 개요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